이 운동이 뭔가 이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어야 되고 세상을 바꾸는 그 과정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뭔가 에너지가 집결하고 있는 운동이다. 민주적 계획경제가 아니고서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기후위기를 막을 건지 이건 뭐 해답이 안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산업과 모든 공장에서 비정규직은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본가의 경영권을 제어하는 과정이거든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집어넣는 것. 이게 생산 통제거든요. 예. 그럼 오늘 기후정의 행진 조직팀장으로 활동하신 백종성 동지를 모셨는데요. 지난 9.24 기후정의 행진 조직을 위해서 많이 애써 오셨는데 이 기후정의 행진을 마무리한 소감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후정의 운동에서 뭔가 역할을 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 신선하고 새롭고 이런 것들도 꽤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되게 이제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자신도 이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느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느껴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조직팀이니까 이제 조직 추산을 하잖아요. 조직팀에서 추산했을 때 집계된 인원수는 실제 이제 행진에 나온 수도 훨씬 적었어요. 실제로 이제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대중의 참여도 상당했다라는 거죠. 한 6대4의 비율로 추산이 돼요. 한 60% 정도가 조직위에 참여하는 각종 이제 413개 단체의 성원, 40%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조직 대중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이런 숨은 목소리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느껴졌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젊은 층,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나와서 뭔가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위기는 막아야 되고 거기서 자기가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 운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도 서울 전 지하철 역사가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양방향으로 포스터를 붙여야 돼요. 이 이제 홍보 사업들을 이제 조직하는 과정에서 이게 될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꽤 많았어요.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전체 한 50개 구간에서 2인 1조 해서 100명 이상이 움직여야 이제 전체 서울권역 지하철에 이제 포스터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조직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많은 단체 성원들이 이거 나도 하고 싶다라고 운동이 조직되는 거죠. 이게 숨은 목소리들 굉장히 많구나. 사람들이 여기서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운동이 뭔가 이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어야 되고 세상을 바꾸는 그 과정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뭔가 에너지가 집결하고 있는 운동이다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소감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후정의 행진 때 35,000명 모였다고 했나요? 그게 2019년 대비해서 7배인가 늘은 숫자라고. 그렇죠. 그리고 2019년엔 기후단체들만 주로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기후단체들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함께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기후정의 행진의 의미를 평가한다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9년보다 뭐 양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늘었죠. 그리고 19년에 비해서도 정치적으로 보다 더 명확해졌죠. 기업과 기업 관련 단체의 참여를 배제했고요. 뭐 민주당의 참여를 배제했죠. 그러니까 보수정당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이제 명확해졌으면서도 더 많은 대중을 모아냈다라는 점에서 양적 질적으로 좀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구의 측면에서는 2019년의 요구가 이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라. 그때 그 상황을 반영하는 거였겠죠. 그때는 뭐 기후 위기란 말도 잘 안 쓰던 상황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기후 변화 이런 말을 오히려 이제 많이 쓰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기후 위기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고, 그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아직까지 뭐 아주 익숙하진 않은 요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정의란 말들을 일정하게 이제 대중화시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세부 내용들로 보면은 기후 위기를 낳은 체제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평등한 체제라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만 봐도 사실 이제 11개 대기업 집단이 60%가 넘는 한
탄소를 배출한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여러 이제 기후 재난의 원인이 되는데 그 기후 재난은 과연 누구에게 재난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노동자 민중에게 기후 위기, 기후 재난이라는 것은 심각한 불평등과 뭐 생명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들을 드러낸 것이죠. 지난 8월에 이제 굉장히 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신림동에서 이제 그 반지하방에서 3명을 부양하면서 살던 여성 노동자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익사했어요. 서울에서. 정말 극명한 대비인 것이죠. 뭐 좋은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좀 밖을 보면서 비가 많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겠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빠져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 폭우의 원인이 뭐냐? 기업들의 이제 자본의 탄소 배출 행위라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모순적인 체제다. 기후 위기를 낳은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자본주의 체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지점들의 이제 균열적인 측면들을 드러낸 게 지금의 성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기후위기,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점점 더 커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은 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후 부정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기후 부정의니까 이제 기후 정의의 실현이라고 할 텐데, 그럼 기후 정의의 실현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누가 기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이제 2022년에 9월 기후 정의 행동이 못 박았듯이 기업과 기업 관련 단체는 기후 정의 실현의 주체가 아닌 것이죠. 기후 정의 운동의 심판 대상이라는 점을 이제 분명히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기후 위기의 이제 피해자인데, 그건 뭐 사실 뭐 우리가 노동자 민중이라고 통상 이제 표현하는 피지배 계급이겠죠. 그 피지배 계급이 이제 기후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뭐 자신들이 유발하지 않은 그 기후 위기의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인류 때문에 지구가 아파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과연 그게 맞는 얘기냐? 인류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체제 때문이라는 것이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자본주의적인 실천을 굉장히 좀 전제하고 가야 이제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후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생산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그 생산체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 라는 측면이겠죠. 결국 저는 종국에는 계획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적 계획경제가 아니고서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기후위기를 막을 건지, 이건 뭐 해답이 안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산업들, 영역들은 급속하게 전환을 해야겠죠. 기후위기를 유발하지 않은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산업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이 생산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민주적 계획경제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할 동력들을 만들어내는 운동들, 기초에 있는 운동들을 노동자 민중의 생산통제라고 제기하고 있는 거죠.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산업들은 빠르게 축소해야 되는데, 자본은 그것을 축소해야 한다, 탈석탄을 해야 된다, 말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만큼 빠르게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들이 축소되고 어떤 산업들이 좀 확대되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화석연료 산업들, 그리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뭐 전기차를 뭐 잘 만들어내면 뭐 그것이 이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많은 그리고 기후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전기차 전환, 화석연료에서의 전환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럼 그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화석연료 산업에서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 석탄화력 발전소가 들어오면 거긴 다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지역 공동체는 파괴되고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김용균의 죽음을 낳은 체제와 지금의 이제 기후 위기를 낳은 체제는 뭐 사실 같은 체제라는 거죠. 왜 탄소 배출이 지속되느냐? 석탄화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게 더 싸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김용균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느냐? 비정규직 채워놓고 2인 1조 근무도 실시하지 않고 뭐 보호장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쓰다 버리는 것이 더 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양자의 원인은 같은 거다. 뭐 이에 반해서 더 많이 이제 생산돼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가장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공공교통,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통합적인 공공교통 체제가 잘 깔려 있지 않으면은 자기 차를 줄일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다 이제 자가용을 끌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통합적인 공공교통 시스템을 깔려면 대중교통의 국공유화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버스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사적 자본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 체제고, 뭐 심지어 지하철 역시도 민자 자본의 투자가 들어오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마을버스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체 교통 체제를 관장할 국가적 개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 이제 뭐 돌봄,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확대되어야 될 산업 부문이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사례 중에 독일에서 공공교통을 싸게 9유로로 이용할 수 있게 했던 실험을 했는데 탄소 배출이 훨씬 줄어들었더라 이런 얘기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본에게 맡겨놓지 않고 노동자 민중이 직접 기후위기의 해결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주요한 첫걸음으로 생산통제 운동을 말씀하시는데 생산통제 운동이라 함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걸까요? 생산통제라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무슨 아주 혁명적 시기에만 가능한 것으로 사고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통제라고 했을 때 그 주체는 있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 생산의 주인은 자본가죠. 재반의 경영권과 생산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노동자가 생산을 통제하겠다라고 나온 것은 자본가의 경영권이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경영권에 균열을 내겠다. 자본가의 경영권을 완전히 노동자가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하는 거라는 거죠. 러시아 혁명의 과정에서도 자본가들이 이제 사보타주를 해요. 그럼 노동자가 공장을 접수해서 굴리게 되는. 칠레 혁명의 과정에서도 산업통제위원회, 코르돈이라고 하는 노동자의 산업통제위원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이탈리아에서도 북부지방의 공업도시들을 중심으로 토리노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생산을 자신들이 관리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의 이제 이 방어적 의미들, 이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특히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생산 공장들이 있다. 그럼 이 공장을 언제 어떻게 폐쇄하거나 기후위기를 유발하지 않는 탈탄소 공정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요구를 걸고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자본가에 그 답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답을 강제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연대,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선 연대, 산업의 연대, 그리고 산업의 경계를 넘어선 연대, 민주노총 요구를 걸고 싸우는 거겠죠. 언제까지 이걸 폐쇄하고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래라. 이런 요구들을 아주 이제 실제 그냥 곁가지의 요구가 아니라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요구를 걸고 싸움을 시작할 때 그것들이 저는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혁명 전야에나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들은 옳지 않다. 기후정의 실현은 지금 당장의 과제가 되어야 되고, 노동자 통제의 운동 역시도 지금 당장의 이제 착수 과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철폐 운동이 벌어진다라고, 모든 산업과 모든 공장에서 비정규직은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본가의 경영권을 제어하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상의 자본가 경영권으로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생산 비용의 절감, 이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생산 통제거든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집어넣는 것, 이게 생산 통제거든요. 자본주의에서 경영권의 실체라는 건 결국 그거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만들 거냐, 이게 경영권인 거잖아요. 그 경영권을 가져오는 게 기후정의 실현에서 핵심적이겠네요. 그래야만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더 이상 안 만들고 꼭 필요한 것들로 자원들을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산업통제 고전적인 사례들로 보면 루카스 항공의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이제 군수 제품을 만들던 루카스 항공의 이제 경영난이 와요. 그래서 정리해고 계획을 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어떤 계획을 내냐면, 공장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군수품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지역사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겠다. 풍력 터빈이라든가, 지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더 이제 주목받는 이런 제품들을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얼마 전에 이제 캐나다에 이제 오샤와라고 있는데, 오샤와의 녹색 일자리 계획들 역시도 GM이 잘하는 게 뭐예요? 맨날 이제 공장 폐쇄하고 떠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폐쇄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제 대안적 생산 계획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되게 이제 노동자들이 의식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런 사례들은 일부에 국한돼서 일어나요. 위기가 와야 실제로 이제 뭔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의식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제 기후위기라는 부분들 역시도 이제 그런 전면적인 위기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위기들을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이 보장된다고 그냥 넘겨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제 자본주의가 만든 삶의 재난으로 인식하고 노동자가 여기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의식들을 전체 산업에 이제 형성할 수 있을 때, 그건 정치운동의 과제겠죠. 노조운동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식적인 생산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운동이라 했을 때 생산의 문제를 건드리는 관점을 저희는 제기하지만 또 착한 소비 운동이랄지 이렇게 어떤 소비자로서의 의무와 운동들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흐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의 어떤 차이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지. 요즘엔 뭐 이제 ESG라고 유행하잖아요.